네, 0.1% 아이들 행복하고 마음 튼튼한 아이들 키워내기.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정말 행복한 아이들 키워내는 부모들을 보면 양육 태도나 하시는 게 좀 특별해요. 그래서 이번 세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합시다. 특히 이 자존감 높은 아이들을 키워내신 분들을 보면은 이 쿠션을 많이 두툼하게 쌓아놓는 분들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쿠션이 많이 있는 아이들은 어딜 가서 다치거나 실패는 하게 돼 있죠. 예, 실패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어떠세요? 인생이 더 쉬워지시나요? 좀 더 어려워지시나요? 예,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도 반드시 참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될 거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다치는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어디에 떨어졌으면 좋으시겠어요? 이 맨 바닥? 아니면 내가 그때까지 열심히 쌓아둔 아주 포근한 그 쿠션 위에? 예, 반드시 넘어지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왕이면 넘어졌을 때 이런 생바닥보다 참 쿠션에 넘어지면 그만큼 덜 다치겠죠. 이게 바로 그 차이점인 거예요. 자존감 높은 아이들을 보면은 실수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넘어지고 정말 쓰러졌을 때 받쳐주는 쿠션이 있었다는 거. 이게 바로 부모님의 파워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우리 아이가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 이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거. 이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나라는 대상을 의존하고 엄마 없으면 못해. 이것보다 엄마가 안 계셔도, 아버지가 안 계셔도 지금까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 내가 가지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가게에 가다 보면은 꼬맹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아이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부모님의 반응을 보고 아, 쟤는 저렇게 크겠다 하고 딱 알 수가 있어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님께서 아우, 얼마나 아파. 아우,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되시면은 그 아이는 그렇게 안 아팠는데도 엄마의 모습 보고 어떻게 하죠? 난리가 나요. 하지만 아이가 넘어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냥 딴청 피워요. 어머, 참 이거 멋있네 하고 있어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왜죠? 심각하게 안 넘어졌으면 일단 안 보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저를 딱 보잖아요. 엄마의 반응이 어떨까? 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하죠? 털고 일어나서 와서 엄마 저 넘어졌어요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따뜻해야죠. 진짜 아팠겠다. 근데 참 잘 일어났네? 뭘 배운 거죠? 스스로 달래고 다스리고 자기 감정 컨트롤하고 이겨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늘 우리 아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좋은 부모라면 내가 옆에 없어도 스스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밑에 두툼하게 다치지 않도록, 그다지 다치지 않도록, 다칠 수는 있죠. 근데 그만큼 비해서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쿠션 쌓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쿠션을 많이 쌓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정말 자존감 높은 아이들을 보니까 부모님께서 돈 투자, 아파트 팔아서 학원 보내고 이런 것보다 아이에게 투자한 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 내 자신을 투자를 하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시간 투자라는 뜻이에요. 네, 한 아버님께서 저 2시간이나 아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세미나 듣고 가셔서. 아유, 잘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2시간 앉혀놓고 열심히 텔레비전 보셨대요. 네, 일단은 시작이 괜찮아요. 와중에 대화도 좀 하셨나요? 아니, 그것까지는. 네, 그러면 이제 대화도 좀 하시고. 그게 바로 이 쿠션 쌓는 그거예요. 행동인 거예요. 아이와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화. 그리고 나를 투자하는 거. 하버드에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근데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 아버지는 정말 집안 환경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차를 고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늘 때가 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7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바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7명이나 됐지만 you and me time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만의 시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시면 이 너와의 나만의 시간이 이 학생에게는 뭐였냐면 아버지 무릎에 앉혀놓고 이 아이가 물티슈로 아버지 손가락, 손 지저분해진 손을 닦아주면서 아버지가 너가 오늘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일이 무엇이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얘기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오늘 좀 안 좋았던 일도 얘기해봐. 아빠는 없었으니까 더 알고 싶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물티슈로 닦아주면서. 이게 바로 너와 나만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굳이 돈 투자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자신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정말 자존감 높은 아이들을 키워내는 부모님들은 쓰시는 양육 스타일이 있어요. 이 범라인드라는 연구자는 부모님들을 많이 관찰을 하셨어요. 70년도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아이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마음이 탄탄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그래서 그분이 관찰한 바로 이렇게 4가지의 양육 방식이 나왔어요. 첫 번째 거는 독재자형, 방임형, 허용형, 그리고 권위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부모님께서는 나는 내 양육 스타일이 좀 어떤가 하고 살펴보시면 돼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 오셨다고 굳이 나는 참 좋은 부모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 또 안 왔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내가 하는 스타일인가 한번 보세요. 이 독재자형 양육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정확히 언제 해야 되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부모예요. 바로 반응이 오시죠? 예, 찔리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뭐죠? 아이는 무조건 부모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 형은 조그만 게 뭘 알아? 시키는 대로 해. 이 형인 거예요. 왜냐? 내가 어른이고 너보다 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특히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겨내셨다면 그런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내가 네 나이 땐 이러고 나오기가 참 쉬워요. 예, 그리고 나 다 겪어본 것 중에 이게 올바른 길이야. 그거 따라오면 되는 거야. 조용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보실게요. 방임형 양육 방식이 있어요.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아이 사생활까지 알 필요 있어요? 나도 피곤한데? 나도 많은 게 해프닝이 있는데 그런 거 뭘 알아야 되나요? 아이에게 밥은 배고플 때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면 되죠. 아이가 대학생? 오케이, 굿. 고등학생 굿, 중학생도 오케이. 근데 아이가 5살짜리인데 네가 알아서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이에게 알아서 먹어 하면은 충분히 알아서 먹어요. 대신 뭐를 알아서 먹죠? 정크 막 먹어요. 사탕,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맞죠? 예, 이거는 부모의 관심이 조금 부족한 거죠. 또 어떤 양육 방식이 있을까요? 허용형. 이거는 뭘까요? 아이들의 행동에 엄격한 규칙이 왜 있어요? 왜 필요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이 자존감 높은 아이 키운다고 어떻게 하죠? 무조건 지지해주고 그냥 다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존감이 낮게 형성돼요. 자신이 결정한 대로 사는 것이 좋다. 네, 아이가 2살인데 그냥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권위형 양육 방식도 있어요. 부모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지침을 제시해야 된다. 내가 부모니까 당연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방향을 제시는 하지만 의견을 묻고 토론할 기회도 준다. 네, 지금 벌써 요즘 세대의 아이들에게 알맞는 양육 방식이 있겠구나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럼 조금 더 나가서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매일마다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양육 방식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양육 스타일일까?
네, 질문이요. 자녀에게 용돈을 얼마나 주시나요? 네, 1번은요. 매주 정확한 금액을 주고 더 필요해도 바꿀 수 없죠. 정해놓은 건 정해놓은 거예요. 죽어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보실까요? 아니,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무슨 용돈까지 줘요? 달라는 대로 줘야죠. 아유, 필요하니까 달라는 거겠죠. 하고 주라는 대로 주는 거. 4번째는 합리적인 이유라면 융통성 있게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죠. 네, 어느 방식이 지금 4가지의 양육 방식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이 허용형일까요? 네, 달라는 대로 주는 스타일. 이제 망하십니다. 왜죠? 지금은 1만 원, 2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자동차 사내세요. 이 유명 브랜드 가방 100만 원짜리 사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마음껏 그냥 주라는 대로. 이런 분들이 집 팔아서 정말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결코 아이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보실게요. 아이가 음악 학원을 그만둔다고 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죠. 다 겪는 그런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그만둔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1번, 아유, 말도 꺼낼 필요 없어요. 당연히 계속 가야죠. 듣기 싫어. 끝났어, 대화는. 그리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2번, 애초 음악학원 따윈 보내지 않아요. 돈 아깝게. 아이 발달에 뭐 그게 중요합니까? 불필요한 거예요. 3번째, 아유, 아이가 즐기지 않으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아이가 싫다는데 굳이 시킬 필요 있나요? 4번째는요, 대화로 설득하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는 해준다. 네, 이게 왜 지금 배워놓으면 좋을지. 지금 후회되시는 거 많이 있으시죠? 아우, 시킬 때 좀 할걸.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어른이 되다 보니까 후회되는 거 많아요. 성인이 돼서 상담받으면서 부모님이 이거 하라 그랬을 때 좀 할 걸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하지 마. 아, 싫어. 아이, 돈이 얼마인데 팍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 그럼 우리 좀 시간을 두고 좀 고민해보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한번 양육 스타일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양육 방식으로 우리 아이를 대하는지. 그 다음 질문이요. 주말에 자녀에게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십니까? 1번, 정각 오후 10시.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 2번째, 아이가 원할 때 들어오면 되죠. 네, 나만 깨우지 않으면 괜찮아요. 3번째, 통금은 없고 아이가 늦게 와도 저는 늘 기다릴 준비가 돼 있어요 하시는 분들. 네, 참 피곤한 인생이죠. 네, 아이 위주로 사시는 거.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귀가 시간을 함께 정해요. 특히 아이가 청소년 때 되면 부모님 아시죠? 저희를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가끔 청소년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아우, 저랑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머, 건강한 아이 키우신 거예요, 그거. 당연히 부모님이랑 잘 얘기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왜죠? 자꾸 이제 슬슬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늘 기다릴 준비가 돼 있어요. 밤 3시, 2시인데 아유, 아이가 괜찮아요. 늘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인생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거겠죠. 한번 보세요. 어떤 양육 스타일이었는지. 네, 그러면 이 범라인드라는 연구자가 어떤 양육 방식을 썼을 때 가져다 오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임팩트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재자형. 그분이 봤을 땐 이 독재자형 부모님들은 반응이 없어요. 아니면은 낮아요. 따뜻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아이가 고민을 가지고 와도, 야, 내가 네 나이 땐 그런 거 아무것도, 아유, 조그만 게 무슨 스트레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뜻하지 않는 거. 따뜻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이가 고민거리가 있어도, 아, 우리 부모님은 안전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사람 찾아갈까요? 아니거든요.
다른 것을 찾게 돼요. 맞죠? 보세요. 또 기대는 엄청 높은데 아이에게 반응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내 위주로 살고 내가 옳다는 방식대로 아이에게도 주입시키는 그런 거예요. 네. 영어로는 우리가 education as bank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은행에다 돈 집어넣듯이 뇌에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거의 없어지죠. 이 케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또 보세요. 방임형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냉정한 거, 무반응, 무규칙, 관여하지 않음, 무관심. 아이가 어떻게 되든 그냥 I don't care. 누가 중요한 거죠?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서. 아이가 어떻게 되든. 이런 무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당연하게 충동적 행동을 하게 돼 있죠. 한 아이가 엄마랑 가게를 갔어요. 근데 아이가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로서 흔히 하는 거, 집에 가면 매 맞을 거야 했어요. 집에 왔는데 엄마가 잊어버리셨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저 아까 매 때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이가 왜 그럴까요? 그렇게라도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좋은 어텐션 못 주시면 나쁜 어텐션이라도 주시라는 거예요.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자존감이 낮고 나는 있어도 되는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라면은 자살 생각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없어도 그만이니까. 이해되시겠죠? 다음 거 보실까요? 허용형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세요. 자존감 높은 아이들 키우려면은 계속 지지해주고 계속 자기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이 스타일은요,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없으신 거예요. 교사든 부모든 아이에 대한 기대가 높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가 아이예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은 아이가 반응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으니까 그냥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잘 되는 줄 아는 거죠. 알고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 부족한 사회성이 있어요. 일단은. 왜지요? 토론할 기회가 없어요. 다 해주니까. 아이들은 토론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 생각 남에게 전달하고 남의 의견도 들어보고 중간쯤 맞춰주는 그런 스킬도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못 배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이죠. 우리 집에선 다 해줬는데 사회생활하면서 회사에서는 왜 안 들어주지? 이러는 거예요. 또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바움라인드와 또 많은 심리학자들과 또 저도 정말 높은 자존감을 키워낼 수 있는 방식이 그럼 어떤 방식인가 보니까 바로 권위형 방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은요, 아이 머리 위에 있으셔야 돼요. 내가 부모니까. 제발 부모들이 아이들 친구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친구 없으신가요? 그 12살짜리랑 꼭 친구 하셔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우리의 친구 대상은 아닌 거예요. 나는 부모기 때문에 권위는 있어야 돼요. 맞죠? 아이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부모로서 생각하고 가치관 이런 거 중요해요. 하지만 너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따뜻하고 호응적이고 보시면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확실해요. 기대 참 높아요. 하지만 굉장히 따뜻해요. 반응이 늘 있으세요. 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너 참 잘 이겨낼 수 있어. 근데 한번 얘기해봐. 엄마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봐. 대화를 한번 해보자. 아, 이런 상황에 나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때? 아, 엄마가 지난번에 이렇게 실수했었지.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목소리를 사용을 하게 돼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8살까지 한국에서 지내다가 미국을 갔어요. 근데 미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백인 친구 집에 이제 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침에 시리얼과 오믈렛과 토스트가 있는데 뭘 먹을래 하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믈렛 먹을게요 했는데 오믈렛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났냐면 내 목소리를 사용을 했을 때 달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구나. 자기 자신의 파워가 있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택 여지를 안 주시면은 파워가 없어져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자기 자신,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다 정상인으로 그려놓고 자기만 팔과 다리가 없어요. 여기 이 아이는 팔과 다리가 없네? 왜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이 아이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어린 아이가 필요 없어요. 다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다는 얘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주고 부모님께서 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늘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무능력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시면 더 하실수록 이 아이의 팔과 다리를 쏙닥쏙닥 자르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하고 자기 목소리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들어주시는 거. 권위가 있잖아요. 내가 처음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 있어요. 아직도. 그럼 토론을 한 다음에 일단 해결책이 안 나올 때는 우리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보자.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큰 아이들은 보니까 공부도 잘한대요. 또 보세요. 자존감 당연하게 높죠. 존중해줬기 때문에, 신뢰해줬기 때문에 좋은 사회성도 있어요. 왜죠?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니까요. 네. 근데 이 많은 양육 스타일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아이에게 상처 주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가 참 잘하는 거, 이 심리적인 조정.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심리를 조정할 수 있죠? 야, 내가 교사인데 네가 이러고 다니면 어떡해? 야, 너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들고 다녀.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의 심리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아이 때문에 못 살고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컨트롤하는 것. 아이들의 특징은 아픔을 재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은요, 그 누구나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면 누구 탓을 할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아이의 특징이에요. 자기 탓을 많이 해요. 근데 상처 있는 아이들은 그 어디엔가 가서 재현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맞고 있는 아이들, 다른 데 가서 남을 때리게 돼 있어요. 저는 아이를 상담하면서 가족을 그리라고 해놨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네, 여기 얼굴 큰 사람이 누굴까요? 아빠일 것 같죠? 아버지들 되게 고소하시겠어요. 엄마예요.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치아라는 게 확 보여요. 아이가 사람을 그릴 때 치아를 이렇게 그리면 일단은요, 저희는 공포를 생각하게 돼요. 이 아이는 엄마 옆에 있고 싶을까요?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아이는 정서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몸도 아프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그림을,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여기에는 판타시도 있어요. 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의 소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가족은 4명이 있었는데 1명은 아예 그리지도 않은 거죠. 아예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판타시인 거예요. 누굴까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 엄마를 학대를 하시고 엄마도 스트레스가 쌓이시니까 아이들, 2 아들을 학대를 하시고 저쪽에는 형이에요. 형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동생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 동생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뭐가 또 없죠? 목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소리가 없는 아이들은 왜 사는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작게 그린 거죠. 제가 많은 한국 학생들을 많은 나라에서 만나면서 늘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4글자라고 늘 얘기를 해요. 뭘까요?
미국, 한국 다 똑같아요. 가 공부해. 부모님한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가 공부해. 그냥 여기서 해도 안 되고 가 공부해. 근데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부모님한테 정말 자주 듣는 말이 뭐니?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뭐니? 했더니 따라해 보실까요? Everything will be okay. 다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차이점 느껴지세요? 가 공부해. 다 괜찮을 거야. 이 다 괜찮을 거야 라는 뜻은 귀찮아서 그냥 아유 괜찮아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처지에 있지만 잘 해낼 거 내가 믿어. 다 괜찮을 거야. 너랑 친구랑 싸워서 지금 마음은 상해 있지만 그것도 잘 해결할 거 내가 믿어 하고 신뢰를 심어주는 말이었어요. 네, 정말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 세션을 통해서 정말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 알맞는 양육 방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경청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